4, 5, 6, 5, 6, 7 등급의 학생 여러분,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성적이 4, 5, 6이고 5, 6, 7인 거예요. 네, 구독자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본업도 너무 바쁘고 이 유튜브 채널에 상담 신청도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담을 하기 위해 노력할 거고요. 대신 상담 대기가 너무 길다. 나는 당당히 학원 선택을 해야 되니 네가 이리저리 알아본 학원 중 이름만 좀 알려줘라. 이러는 양식과 나는 너무 모르겠으니 너랑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두 가지 상담 신청 양식을 나눠서 제 채널 제목 옆에 보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양식들이 있으니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 영상입니다. 통학과 기숙, 부모님과의 충돌 이라는 구독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쌤케미님, 저는 이번에 삼수 예정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저는 삼수를 반대합니다. 삼수는 이런 말 하면 삼수생들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예전에 삼수 반대 영상 찍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는 삼수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삼수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재수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학생들은 삼수에도 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만약에 4, 5, 6이 삼수를 해서 2, 3, 4가 됐으면 이거는 또 한 번 해볼만 해요. 내 목표는 상위권이기 때문에 2, 3, 4까지 끌어올렸으니 한 번 더 해볼게, 이런 삼수는 응원합니다. 그러나 성적 변화가 없는 아이들이 또 삼수를 해봤자 크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본 삼수의 케이스들 중에. 그래서 저는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해볼게요. 저는 고3 때는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아서 5765등급, 57655 등급으로 재수를 시작하였고, 재수 때는 단과와 관련 독서실, 여러분 5765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이 아이가 재수 때 선택한 게 단과와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단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줄 서고 앉아서 수업 듣고 와서 관리형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겠대. 이거 재수의 방법 자체가 잘못됐죠. 등급에 맞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스스로 공부할 힘이 없는 이 57655 등급이 단과와 관리형 독서실을 선택했대요. 읽어볼게요. 병행하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는 할 수 없고, 올해 수능 등급은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는 할 수 없고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말입니까? 부모님은 우리 아이 재수 시키면서 진짜 아이가 열심히 할 거라는 전제하에 이 재수를 시키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자, 솔직히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수 없고, 올해 수능 등급은 46555입니다. 한 등급씩 올랐죠. 오르긴 했습니다. 한 등급 정도 올랐습니다.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없고, 있다 해도 가고 싶지 않아 부모님께 삼수를 이야기하였고, 부모님은 무조건 기숙으로 가지 않으면 삼수를 지켜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하죠. 어느 부모님인들 믿고 재수를 시켰고,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단과와 관련 독서실 병행을 시켰고, 근데 등급이 변화가 없죠. 사실 이 한 등급의 변화는 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출발선이 5765였는데 올라갈 등급이 무한한데 한 등급밖에 안 올랐다? 참 답답하죠. 않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부모도 이렇습니다. 삼수를 할 거면 이제는 공부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공간으로 들어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잖아. 근데 이따위니 들어가라. 어느 부모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이럴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기숙에 강압적인 게 싫고 답답한 환경에서 공부할 자신이 없어 단과로 해서 실패했으니 통학형 독재, 또 독재를 하겠대요.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공부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또 독재를 하겠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이에게도 말했어요. 삼수하지 마라 그냥. 너 네 스스로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서 단과와 관련 독서실을 선택해서 이렇게 망해놓고 또 스스로 자유롭게 공부하는 독재를 선택한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독재학원을 가겠다고 말씀드렸으나 그럴 거면 네 돈으로 네가 벌어서 당연하죠. 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십니다. 솔직히 재수 때 단과를 하면서 수업마다 이동하고 줄 서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빈틈도 있고 이리저리 시간 낭비한 것은 인정하지만 기숙학원은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답답하니까? 정말 공부만 해야 되니까? 생케미님, 영상을 보니 어차피 공부는 제가 하는 거고 맞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학원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과 상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생케미님이 저희 부모님과 상담해 주시면 부모님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다 사연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학생과 상담을 했고 나는 너의 부모님과 상담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너의 부모님이라도 이렇게 이야기할 거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네가 삼수를 해서 진짜 성공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얻고 싶다면 기숙학원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수업 시간에 빈틈도 많고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거 맞고 최종 선택은 학생이 학원 선택을 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죠. 기숙이냐 통학이냐는 부모의 의견이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생활 형태와 이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부모님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노는 거 좋아하고 우리 아이는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고 그래서 딱 갇힌 기숙학원에 들어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원의 시스템을 보고 이 학원의 국영수 운영 방법을 보고 학생이 직접 학원을 선택해야 되는 건 맞는데 통학이냐 기숙이냐는 부모님의 의견이 들어가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지불하는 게 부모님이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재수로 검증이 됐으며 삼수를 시키고 싶지 않은데 네가 굳이 해야겠으면 이번에는 꽉 막힌 공간으로 들어가라. 이 부모님의 의견이 맞죠. 너무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부모님과 상담해 줄 수 없고 그리고 너의 부모님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라고 이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설득도 했습니다. 너 단과 들어가고 관련 독서실 다닐 때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했니?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공부한 것 같대요. 근데 그 6시간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있은 시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고3 때 했던 안 좋은 것들을 하지 않아야 재수 때 성적이 오릅니다. 그럼 이 아이 마찬가지죠. 재수 1년을 그냥 허비한 거죠. 한 등급 오른 건 사실 올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 3, 4가 한 등급 오른 건 정말 치열히 공부한 거죠. 근데 5, 7, 6이 4, 6가 된 건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삼수로 독재를 하겠다? 제가 부모님이어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수를 시작하는 여러분 또는 삼수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됐던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없앨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야 성적이 변하겠죠. 특히 등급이 낮은 아이들 경우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커요. 근데 이 공부하기 싫은 마음과 공부를 해야 하는 마음이 계속 싸워야 하는 통학이나 독재나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은 공부해야 하는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이 싸워서 늘 하기 싫은 마음이 이기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줄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 내 마음속에서 이 악마와 천사가 싸우는 이 시간을 줄여야겠죠. 없애야겠죠. 이래야 공부하는 시간이 늘고 노베이스인 경우 2, 3, 4등급 중상위권 아이들보다 공부를 훨씬 치열하게 많이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재미가 있고 앞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5, 6, 7, 4, 5, 6 막막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아무 로드맵이 없어요. 근데 이 막막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혼자 하는 시스템에서는 이 막막한 환경, 이 막막한 답답함 속에 계속 갇혀 있어요,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연, 이런 사연, 자유롭게 한번 재수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 우리 아이, 당연히 기숙으로 가라는 부모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숙은 통학에 비해서 비용이 2배 내지는 3배예요. 이걸 부모님이 감수하면서도 보내주시겠다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학생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너는 닥치고 기숙으로 가서 그냥 계속 공부만 해.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한 말 맞죠? 학원 선택은 아이가 해야 되고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니 나는 독채를 선택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이 아이의 경우 완전 케이스가 다르죠. 이미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재수에 1년을 보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변화가 전혀 없고 1등급 한 등급씩 오른 거는 5, 6, 7에서 한 등급씩 오른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이제는 너의 고집을 버려라. 네가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없애라. 제가 이 얘기를 해줬는데 최종 선택은 또 아이가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4, 5, 6, 5, 6, 7 등급의 학생 여러분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성적이 4, 5, 6이고 5, 6, 7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나는 강압적으로 공부해야만 하는 환경으로 집안이 받쳐준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면 이런 환경으로 들어가야 훨씬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훨씬 안정적인 성적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러분 등급이 낮을수록 그래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일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